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기권과 날씨 단원, 구름과 강수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단원을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맑은 날. 젖은 빨래를 널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빨래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빨래가 마릅니다. 빨래에서 증발한 물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됩니다.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감소합니다. 또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습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가 낮을 때는 건조하고 높을 때는 습합니다.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일정해도 상대 습도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단원에 대해서 배울게요. 선생님이 보니까 물방울로 이루어진 지구라고 했더라고요. 지구가 아니라 구름. 오늘은 구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단원 시작합니다. 퀴즈를 갖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공기가 어떻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온은 어떻게 돼서 어디에 도달하면은 수증기가 응결되고 구름이 생성된다는 게 지금 퀴즈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구름 생성 과정 정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까닭은 무엇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늘에 어떤 식으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구름이 되려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구름이 수증기, 얘는 수증기요. 수증기 보고 올라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된 거를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데 교과서 66페이지가 아니라 70페이지예요. 교과서 70페이지에 첫 번째 구름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여 모여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했다, 응결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근데 수증기가 응결되는 게 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는 거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표 부근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는 건 안개고 응결된 물방울이 어딘가에 맺혀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얼음이 담겨있는 컵에 이렇게 맺히거나 혹은 이슬이라고 하니까 여기 초록 색깔을 써서 이렇게
너무 초록색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풀립해. 이렇게 맺히면 그게 이슬이 되는 거죠. 어쨌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모여있는 거를 구름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높은 곳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는 걸 구름이라고 한다. 지표 부근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는 건 안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70에서 71페이지에 구름 발생 원리 탐구가 있는데요. 먼저 같이 볼게요.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고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 뚜껑을 닫아요. 이게 이제 액정 온도계예요. 액정 온도계고, 액정 온도계를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색깔이 바뀌는데요. 이제 초록색으로 되면 이게 현재 온도다로 읽으면 돼요. 두 번째로는 뚜껑에 달린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른 다음 페트병 내부의 온도를 확인을 하고, 뚜껑을 열어 페트병 내부의 공기가 팽창하게 하면서 온도를 이렇게 열어서 온도를 확인하고 페트병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 결과를 또 보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페트병에 향 연기를 조금 넣은 다음 과정 2와 3을 반복하면서 페트병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게 돼요. 이거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올게요. 네, 영상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71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미 봤지만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은 뚜껑을 열기 전 온도, 이렇게 열심히 눌러서 온도를 읽었죠? 몇 도였죠? 32도씨였고 뚜껑을 열고 난 후 온도는 30도씨였네요. 페트병 내부 변화, 뚜껑을 열었더니 어떻게 변했죠? 내부가 뿌옇게 변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팽창을 했다고 했을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간이 가압 장치가
있었고 페트병에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페트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간이 가압장치를 막 누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공기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이렇게 해서 뿅 하고 열었죠. 그러면 공기가 파란색 이걸로 하면 공기가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뚜껑을 여니까 공기가 이렇게 더 부피가 이제 커진 거죠. 바깥에 것도 같이 있으니까. 부피가 이 정도 됐다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사실 팽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팽창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공기가 팽창할 때 온도 변화를 설명해보자 했어요. 팽창할 때 온도 변화 어떻게 됐죠? 낮아졌다 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했었고, 페트병에 넣은 향 용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토의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했었죠? 더 뿌옇게 변하게 했다. 이 말은 거기에서 나왔지만 응결핵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응결핵이 뭔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71페이지에 보면은 향 연기가 수증기의 응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응결핵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수증기의 응결을 도와주는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우리가 받고 사실 같이 실험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을 하면 우리가 이걸 같이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열 팽창이라는 건 뭐냐? 단열 팽창이란 공기가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하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 아까 페트병도 봤듯이 따로 열을 가하는 거 없이 이렇게 닫아놨다가 뚜껑을 열었죠. 그래서 팽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하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단열 팽창할 때 아까 나타나는 게 뭐였죠? 온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한번 실험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입 앞에 손바닥을 대고 하 해보시거나 후 해보세요. 그러면 하 할 때는 좀 뜨거운 입김이 나올 거고 상대적으로 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입김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를 단열 팽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 할 때는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입에 있는 하 할 때 공간이 그냥 밖으로 바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뭐 온도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후 하게 되면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후하게 되면 입 안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커지게 되는 걸 보죠? 그럼 이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니까 온도는 내려가게 돼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차가운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단열 팽창을 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은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응결이 돼야 되는데 응결이 되려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공기가 상승할지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공기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는 다음에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어떻게 공기가 상승하는지 한번 볼게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게 되니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될 때,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됐다는 것은 고르게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가열됐다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한번 보면 가열된 공기가 이제 위로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공기가 상승하는 거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날 때. 이동하는 공기가 산의 경사면을 따라 상승해 구름이 만들어지게.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어떻게 있었죠? 세 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만나서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그리고 이동하는 공기가 높은 산을 타고 갈 때,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의 움직임은 위로 공기가 상승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진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상승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올게요. 우리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면에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합니다. 공기 덩어리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는 단열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지고, 이때 공기 덩어리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 상대 습도가 높아져요. 기온이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고 상대 습도가 높아지죠. 공기 덩어리가 계속 상승해 기온이 있을 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공기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있을 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이 발생. 여러분 보셨죠?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고, 상승함에 따라서 단열 팽창이 돼서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온도가 떨어진 채로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슬점에 도달을 하게 되죠. 이슬점에 도달을 하니까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응결된 게 모여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슬점이 도달하는 이유는 기온이 낮아지니까 뭐가 또 낮아질까요? 기온과 관련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계속 상승해서 이제 기온이 이슬점에 도달을 하면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의 이제 온도라던가 수증기량 이런 거에 따라 응결이 일어나는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물방울이 모였다는데 왜 물방울이 위에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구름의 이제 물방울은 중력의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근데 공기 저항도 있고 구름이 생성되는 공기 덩어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중력도 있는데 공기의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운동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와 이제 약간 상쇄되어서 또잇또잇 돼가지고 높은 곳에 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니까, 지울게요. 높은 곳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공기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공기가 이제 응결이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여기 지표면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하강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높은 곳에 있는 공기가 응결된 게 아니라 지표면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으로 응결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표면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상승, 그 다음에 단열 팽창, 그래서 응결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공기가 근데 강하게 상승하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공기가 약하게 상승하면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저군형 구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뭉게구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적은 쌓였다. 우는 구름이 쌓인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구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뭉게구름을 의미를 하고 층운형은 우리가 구름이 층을 졌다. 그래서 넓게 퍼진 거를 의미를 해요. 이런 게 층운형 구름이고 이런 게 저군형 구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공기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렇죠, 감소해야 되고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렇죠, 높아진다.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알맞은 단계를 쓰시오. 공기 덩어리가 먼저 구름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하고 온도가 하강하면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구름이 생성된다. 구름이 생성되는 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뜨거운 공기, 찬 공기 만나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표면에 불균등 가열. 지표면 일부가 가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 타고 올라갈 때.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림은 세 번째 문제로 가면은 그림은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나 상승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공기가 상승할 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는 역시 단열 팽창을 의미를 하고 단열 팽창할 때는 온도가 하강을 하니까 온도 하강하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 감소? 그렇죠. 감소. 그러면 상대 습도는 그렇죠. 높아진다. 잘 모르겠더라도 우리가 1번, 2번을 통해서 3번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열쇠.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서 찾아 밑줄 긋는다. 이거 한번 그어보세요. 72페이지 부분은 밑줄 그으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퀴즈가 있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공기가 상승이 되면 부피는 팽창하고 부피 팽창할 때 이거는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온도가 하강을 해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수증기 응결되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이게 구름 생성 과정이다. 되셨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늘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구름 발생 원리인데요. 실험의 목표는 구름 발생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실험 내용은 아까 우리가 했던 구름 발생 장치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 장치의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실험 장치 속 온도 변화와 응결핵 유무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구름 발생 원리를 토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사실 그냥 볼 수 있죠? 하지만 기억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장치의 압력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장치 속에 온도 변화와 응결핵 유무가 있다. 그럼 1번. 장치의 압력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압력을 변화하려면 간이 가압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온도 변화 보려면 이게 온도 변화와 응결핵 유무 3번. 온도 변화를 보려면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결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뭐가 응결핵의 역할을 한다? 향연기가 응결핵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위접 시저울 이거는 서로 무게를 비교하는 거니까 얘 아니고 간이가압 장치 맞죠? 그다음에 온도계도 있고 그다음에 응결핵은 향연기라고 했으니까 여기 향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서 풀어도 되고 됐죠? 이제 넘어갈게요. 28번 2015년도 중3 학업성 지도평가인데 역시 구름 발생 원리고 그래서 봅시다. 페트병에 약간의 물과 액정 온도계 넣고 간이가압 펌프를 입고 막은 다음 온도 측정 여러 번 누른 후에 온도 변화와 내부 변화 관찰 기록 연 후에 페트병의 온도와 내부 변화 관찰 그 다음에 또 다른 페트병에 향연기 조금 넣고 가해서 다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까지 여기 나와 있죠. 향연기 넣지 않았을 때 내부 공기가 압축돼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부 변화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팽창돼서 내려가고 약간 뿌옇게 흐려지는 걸 봤고 향연기를 넣었을 때 압축 올라갔다. 내부 변화 없고 팽창됐다. 온도 변화 내려갔다. 그리고 매우 뿌옇게 흐려졌다.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압축됐다는 거는 펌프를 여러 번 누르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나가 되고 그 다음에 실험 시작할 때는 이제 가고 팽창돼서는 여기 이제 다를 보면 되고 됐죠? 향연기 넣었을 때의 나와 향연기 넣었을 때의 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데 공기가 압축되면 온도는 낮아진다. 압축됐는데 온도 낮아졌나요? 아니죠. 올라갔죠. 올라간다. 그 다음에 공기가 상승하면 기온은 높아진다. 우리가 공기가 상승했을 때는 어떤 게 일어난다 했죠? 공기 상승하면 무슨 팽창? 그렇죠.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났을 때 온도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 공기가 상승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공기가 상승했을 때 온도가 낮아졌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이어서 쓰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된다? 너무 좁은 데다 쓰죠, 선생님이. 자, 다시 여기 큰 데다 쓸게요. 자, 공기가 상승한다.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따라서 낮아진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3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기가 하강할 때 구름이 잘 발생한다. 구름이 발생하려면 공기가 상승되는 게 첫 번째라 그랬죠? 그러니까 4번도 아니까 답이 5번이고 그 다음에 공기 속에 응결핵이 있으면 구름이 더 잘 발생한다 했는데 여기서 응결핵은 향연기를 의미를 하잖아요. 우리가 향연기 넣었을 때 내부 변화가 약간 뿌옇게 흐려졌다가 매우 뿌옇게 흐려지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구름이 더 잘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문제 같이 푸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앞에 부분 다시 봐서 모르는 부분 다시 보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늘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